안녕하세요. 숙박신문사 대표 윤요한입니다. 저희 2019년도 9월호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저와 함께 숙박신문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신문 읽어주는 남자 윤요한,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면 제목을 숙박업주가 원하면 모두 이루어지는 놀라운 봄날이 다가오고 있다. 자, 왜 이런 제목을 일면에다가 붙였을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숙박업주의 고민, 숙박업주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지금 현재 숙박업주가 직접적으로 그 고민을 한다든가 직접적으로 뭔가 바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숙박 앱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절감돼야 될 것들이 많죠. 최근에 세금도 많이 올랐다. 인건비도 많이 올랐다. 뭐 여러 가지 올랐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 숙박 앱에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개선할 점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봐야 되겠죠. 숙박 앱을 운영하는 회사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죠. 임대료만 하더라도 몇 억에서 몇십억, 몇백억까지 들어갑니다. 물론 그걸 매수해서 하게 되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이 손해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숙박 앱을 통해서 장사를 쉽게 하려고 하는 구조, 이러한 구조를 원인 제공을 한 곳이 누구냐? 원인 제공을 한 곳이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숙박앱을 적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폐는 보통 지금 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적폐로 몰아버립니다. 그런 적폐, 그러니까 폐단, 나쁜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 적폐인데 그 적폐를 청산할 필요성이 있죠. 이 김재동 씨는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적폐청산이란 자기가 싼 똥 자기가 치우는 것이다.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숙박업계에서 이렇게 그 숙박 앱이 주도하는 이런 영업 환경으로 변하게 된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이 숙박업주한테 있습니다. 우리 숙박업주한테 있다는 거죠. 우리 숙박업주들, 그리고 그 숙박업주의 총괄을 하는 협회, 이 협회에서 그동안 이러한 시대 흐름에 대해서 눈과 귀를 가린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협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은 사람이 누구냐? 저희 같은 신문에서는 자꾸만 이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다,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한다, 그러니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자. 그리고 저희 신문도 실제 시도도 해봤고요. 물론 뭐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단체가 성공하지 못했던 거는 그 전임 회장단의 어떤 그 장기 집권,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만들어주고 그거에 같이 한 배를 타면서 뭐 작은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뒀던 분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폐입니다. 지금 우리 이 숙박업계에 겉으로는 뭐 장기 집권한 분이 물러났다고 해서 적폐 청산이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같이 했던 분들, 그리고 눈과 귀를 멀게 했던 분들, 협회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 물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노력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 숙박신문은 기회가 있으면 그런 시도를 해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거 보이시나요? 이하죠, 이하. 적극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앱에 대해서 활성화돼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그런 말이 있죠. 삥 뜯기는 구조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이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하의 이야기겠지만 지금 현재 숙박업주들은 숙박 앱들한테 삥 뜯기고 있다. 삥 뜯긴다는 거는 뭐 좋은 단어는 아니겠죠. 조폭이나 동네 똘마니들한테 돈이 뜯기는 걸 삥 뜯긴다고 그러죠. 그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오죽 심각하면 이런 단어까지 나왔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신문 일면에서 이런 단어를 쓴 거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 숙박업주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일단은 적폐 청산이 돼야 됩니다. 숙박업계에. 좀 인터넷을 좀 아는 지금 현재 그 수장으로 있는 정용조 회장님 같은 경우 그런 쪽에 아주 잘합니다. 인터넷 쪽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숙박업주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모텔에 많이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약 한 80만 정도는 사용한다고 그러죠. 그런 분들 실제로는 한 120만 정도가 그 시장이 있는데 한 80만 정도는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쪽에도 계속 접촉을 해서 수수료라든가 광고료 같은 거를 낮출 수 있는 야놀자 여기어때한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쿠팡이랄지 또 그 밖에 카카오, 네이버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거기에다가 OTA 글로벌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익스피디아, 아고다, 호텔스.com, 호텔패스.com 수도 없이 많죠. 이런 회사들도 이 모텔 시장까지 파고들어라. 어차피 호텔을 하는 거에 모텔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품을 더 얹어라 하는 뭐 그런 것도 합니다. 자, 그런 거와 함께 또 직접적으로 대한숙박업중앙회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앱도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름은 대한숙박업중앙회라는 이름을 걸었으면 그거를 회장이든 누구든 함부로 팔아먹을 수 없고 함부로 운영할 수 없고 정해진 가령 수수료가 뭐 15%다 뭐 10%다 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그건 합의돼야 되겠죠. 합의라는 거는 그 숙박업주가 그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 수준대로 정해졌다고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초지일관 밀고 나가야 됩니다. 광고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면 처음부터 광고료를 받지 않고 끝까지 광고를 받지 않아요. 그거는 협회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숙박신문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것이 협회가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저희가 계속 쳐다볼 것입니다. 자,
물론 사정이 있으면 좀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 자, 그러한 여러 시도들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 10분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싣고 나갈 겁니다. 특히 대구지회 같은 경우는 기존 숙박업과 계약을 금지하는 일종의 포고령인데요.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 신문 일단은 조금씩 넘겨볼까요? 자, 이면에 SK 매직. 지금 벌써 그 미세먼지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날씨가 추워질 때 공기청정기, 정수기, 안마의자, 비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 저희한테 요 신문을 보시고 상담도 해주시고요. 자, 3년 오마시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들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숙박업 과당 경쟁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숙박업은 유효하다. 숙박업은 유지된다. 최근에 미래에셋 대우증권이죠. 이런 미래에셋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거의 대표하는 그런 증권회사가 외국에 있는 호텔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호텔을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텔 사업은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람들이 증권이죠. 증권사들이죠. 권력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람들은 검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줄 세우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돈 냄새를 잘 맡는 그 증권사들이 미국의 이 호텔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했다는 걸 보면 숙박업의 미래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쭉 써놨습니다. 이 인터넷 쇼핑몰과 경쟁에서 지고 있는 대형마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그런 거에서 배워야 되고요. 앞으로 숙박업소가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어떤 지역을 여행하는데 필요한 숙박시설이 부대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숙박시설을 여행하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 어떤 숙박시설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 할 정도로 숙박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가령 크게 알려진 아난티라고 하는 어떤 그 리조트가 있다 그러면 여행의 목적지가 아난티에서 먹고 쉬고 잠자고 놀고 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시대가 되게 되는 거죠. 그거는 큰 숙박시설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숙박시설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OTA, 아니 OTT, 오버 더 탑이죠. 셋탑박스입니다.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그러면 거기서 놀고 또 수영장도 조그맣지만 수영장도 있고 인근에 먹거리 있으면 먹방도 찍을 정도가 되고 그러면 즐겁거든요. 단순하게 잠만 2만 원, 3만 원 내고 자는 게 아니고 거기서 놀 수 있는 모텔이 그렇게 변신해야 됩니다. 호텔은 당연한 거고요. 펜션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여행의 목적이 숙박업소에 머무는 것이 되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면 숙박업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아까 대구지회 얘기했었죠. 대구지회에 대한 소식을 여기가 원하면 얻어지는 놀라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대구는 대구 자체에서 앱을 개발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구지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 숙박 앱에 대한 비판 글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을 내걸고 결의를 다지는 거죠. 그걸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그거는 읽어보시고요. 자,
비품 넷이죠. 야놀자 유통입니다. 자, 실내 있고요. 자, 겨울에 대해서 찬바람 불기 시작한다. 겨울을 준비하자. 이 보일러에 대한 거, 예, 보일러에 대한 회사가 여러 실려 있으니까 여기 다 알아보시고 참조하십시오. 자, 그리고 호텔 쇼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참 이런 전시회가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킨텍스에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 호텔 쇼가 있고 또 호텔 페어가 있습니다. 호텔 페어, 호텔 쇼 대부분 호텔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예전에 호텔 페어는 모텔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위생교육도 받고 이 모텔 주인들이 어떤 친구의 장도 됐었고 모처럼 자기 업소에서 벗어나서 좀 하루 쉬기도 하는 뭐 그런 걸로 잘 운영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운영하는 운영 대행을 했던 회사, 예, 그쪽으로 그 소유권이 넘어갔죠. 이걸 누가 팔았습니까? 협회가 팔았나요? 그걸 운영을 대행했던, 예, 이런 곳에서 대행하는 곳에서 다른 소유권을 넘긴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팔 수 있는 그 주체가 팔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대한숙박업 중앙회의 자산이라고, 대한숙박업 중앙회의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나?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명확한 해명도 없이 이 부분은 끝났고 이 그 기존 모텔 주인들, 숙박업주들은 그동안 잘 이용했던 전시회가 사라졌네? 심지어는 그런 전시회는 뭐 약간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누군가 또 퍼뜨렸다고 합니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전시회는 정말 많이 가야 됩니다. 호텔쇼 이번에 가고 다음에 호텔페어 하게 되면 가야 됩니다. 가서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요. 새로운 흐름, 트렌드를 캐치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텔업을 하는 분들이 주가 되는 그런 전시회, 호텔페어가 이미 다른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그러면 그냥 숙박 전시회, 숙박 박람회 형식으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한숙박업 중앙회 이름을 달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한숙박업 중앙회 이름을 달았으면 영원히 대한숙박업 중앙회 이름을 달고 가야 됩니다. 그걸 누가 감히 팔아먹습니까? 그리고 이 대한숙박업 중앙회 협회에 가입을 많이 해달라? 어불성설이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협회에 가입해라. 협회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일반 숙박업주들은 너희 협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길래 뭐 가입을 하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협회에서는 가입을 해서 힘을 많이 실어주면 더 일을 많이 하겠다고. 이런 거는 알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뭐 닭이 있어야 알을 낳는 거고, 알이 있어야 또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나니까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알이 먼저냐,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런 쓸데없는 논란, 이런 논쟁은 뭐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양쪽 다 해야죠. 숙박업주들도 적극적으로 협회에 가입해야 되고, 또 협회도 그런 거 떠나서 자기의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어디 그 대한숙박업중앙회 이름을 걸고 있던 그 전시회를 개인한테 팔아먹습니까? 팔아먹었으면 그 돈이 협회에 귀속이 됐나요?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까, 그거? 이런 것들 그 정리 안 하면 적폐청산 안 하는 겁니다. 네? 적폐청산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김재동 또 다시 할 필요 없죠. 과거에 있었던 거, 잘못돼 있던 거, 자신이 쌓아놓았던 것들, 그걸 치워보는 거고 정리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특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원위치 돌려놔야죠.
전시회라든가, 물론 저희 신문도 숙박업 발전에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전시회를 제대로 하게 되면 조금씩 발전하게 됩니다. 숙박업이라는 게. 새로운 그 기술이라는 거, 새로운 트렌드가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규모가 적든 크든 간에 그런 전시회를 갔다 온 사람은 이 자기의 내공이 깊어지면 알게 됩니다. 그러한 전시회를 함부로 한다? 이거야말로 적폐죠. 예. 그러한 그러한 커다란 것들, 예, 이런 것들까지 정리가 올해 다 정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 아쉬워서, 아이고, 협회가 뭐 그런 것도 일도 안 하고, 잘 하던 전시회도 없애버리고, 그러면 협회에서 하는 일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한 일들 많죠. 그 중에 공유 숙박 같은 경우는 엄청난 효과를 낸 겁니다. 예, 지자체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지자체 부흥법 같은 거에 들어갔던 거 없애버렸죠. 특히 관광 숙박 발전 관련된 법에 들어갔던 것도 빼버렸죠. 대한숙박업중앙회 노력 많이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숙박업주들의 어떤 이 마인드든 기술이든 이런 걸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전시회라든가, 예, 아니면 숙박 앱을 제대로 부담 없이 활용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예, 물론 이 업소가 이 자금이 많아서 충분히 광고를 많이 주고 운영할 수 있는 곳은 기존의 야놀자 여기에 또 활용하면 됩니다. 또 그렇지 않은 데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사회적 흐름이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또 이 야놀자 여기어때 말고 다른 숙박 앱을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면 또 그런 쪽으로 또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에서 눈과 귀를 막는다거나 막겠다 그러면 적폐청산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시회 잘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적폐청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앞쪽에 있었습니다. 자, D는, 숙박신문 D는 좀 빠르게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마, 다원, AM시스, M타운, 예, 두성, 삼성, 렌탈 보일라, 예, 워라벨에 대한 기사, 훈기나라, 이 침대 난방이죠. 윈텍 무소음, 예, 갤러리, 창, 욕조 코팅하는 탑코트, 예, 금화산업, 예, 토지일관, 쾌도난마, 승은정보통신, 스윙코리아, 세종, 예, 여기 기사는 미국 장거리, 미국 중거리 미사일이죠. 이거 설치하면 중국에서 사드 보복 이상으로 보복할 겁니다. 자, 그러면 호텔 또 당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리 침대, 상원 엔지니어링, 줄눈, 이성 침대, OTT 관련돼서 딜라이브, 자세하게 두 면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많이 깔리고 있어요. 미래에너지, 태양광, 우아미 가구, 매트리스, 여기도 레스토닉 침대, 매트리스죠. 자, 넷플릭스를 쉽게 볼 수 있는 뷰잉, CJ 헬로입니다. 자, 빙글 안마 침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폼 275, 또 부동산 아리랑 상사 친구류, 예, 그리고 이 넷플릭스 등 유료 콘텐츠에 지갑을 여는 밀레니얼세가 많다 하는 그런 거, 부동산 칼럼이 또 나오고요. 자, 소규모 호텔 잘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되죠.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이 진실을 말하는 카산드라가 되는 오늘 진실을 좀 얘기해 본 겁니다. 자, 대실 8시간. 대실은 한 2-3시간이 적당합니다. 8시간씩 주면 망합니다. 특히 무한대실은 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그걸 대실이라고 주는데 거기 들어가서 에어컨 그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거 먹지요, 뭘 써야 되죠, 그러면 냉난방비 그냥 그게 대실비 2만 원이나 15,000원이나 받아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단순하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숙박이라고 하는 거는 보증금이든 건물을 살 때 들어가는 돈이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야놀자 여기역대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 기초 한번 하고요. 자,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토막 살인 사건 했던 흉악범 나쁜 놈에 대한 것도 썼습니다. 여기 칼럼에는 차라리 숙박가 얼마는 망해야 된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죠. 난방에 대한 거, 그리고 객실 냄새를 제거하는 프로바스. 자, 자금. 밥 좀 먹고 삽시다. 밥을 요구하는 숙박업 좀 하는데 국회의원은 뭐하나. 여기서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죠. 우리 국회의원들 정말 잘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그 민의를 대변한다? 그만큼 막대한 권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잘하기를 빌어야죠. 잘못 뽑은 거는 그 국민들의 잘못이고요. 뽑았으면 일 잘할 수 있도록. 자, 채널 매니저에 대한 것도 실려 있군요. 자, 태양광도 또 나와 있고요. 마일드 디자인, 자, 아이리스, 스림, 가구 쇼파형 인테리어, 대구협회에 대한 것이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 소형 호텔 속도를 낸다. 이 다, 그리고 키오스크에 관련된 그 금화 인터뷰, 또 캐스케이드 방식의 보일러, 귀뚜라미 동강 보일러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귀뚜라미에 대해서 자세한 광고 페이지도 나와 있군요. 자, 무소음 냉장고 메가텍, LG전자, 또 이 숙박 앱에 비용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그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그러려면 이 어버브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마지막으로 리모텔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오늘 이하 같은 이런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존 숙박업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서부터 저희 숙박신문 그 구호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그 사이트 숙박신문 www.sokbak.com 미리 들어오시거나 저희 숙박신문 블로그 아니면 저희 방송을 계속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숙박신문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숙박신문 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메일 번호로 알려드리면 뉴스레터도 만들어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숙박신문은 지금 현재 25년, 앞으로 25년 동안 또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고요. 앞으로 25년을 위해서 다 같이 모두 다 숙박업 화이팅! 숙박업주 화이팅! 아싸! 잘 나가는 숙박업을 위하여 오늘도 고고! 싱싱! 오케이, 감사합니다.